제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았던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이 자기계발이 좋다더라 하는 걸 따라 해도 실천을 내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디디의 기록왕국의 디디입니다. 요새 서점에 가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계발 영상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기계발 해봐라, 저런 자기계발 해봐라,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갓생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라클 모닝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책을 섭취하고 막 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부러웠어요. 부러워서 저도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이 성취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자괴감만 들어요. 자기개발을 생각하면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압박감만 느껴지고 그렇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자기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하기 싫어지고 압박감이나 자괴감이 드시는 분들, 이거 말고도 재미있게 더 오랫동안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자기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떤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지들도 예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았던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이 자기계발이 좋다더라 하는 걸 따라 해도 실천을 내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마인드셋인데 내가 잘 관찰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의 호기심, 두 번째는 내가 발전하고 싶은 부분의 포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호기심이 가는 거 나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호기심을 포착하고 아니면 내가 발전하고 싶은 부분을 실생활에서 잘 포착해서 그걸 바로 자기계발 분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의 활동이 내가 오래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자기계발 분야를 정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나의 호기심을 포착을 하고 내가 발전하고 싶은 부분을 포착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 건데?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친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부을 대상은 웬만하면 제가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려면 처음에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드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나 이 사람이 되게 신선하다. 나 이 사람이 궁금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이런 호기심이나 궁금함이 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근데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에서 나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발전하고 싶은 부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전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발전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네. 나 이런 부분이 강점이니까 이걸 더 발전시키고 싶어. 라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을 개발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는 식의 시스템이죠. 이거를 왜 포착하면 좋냐면 이거는 거의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이걸 개선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관련된 책이나 강의나 아니면 어떤 교육 같은 걸 들었을 때 집중할 확률이 엄청 높겠죠. 예를 들면 나 지금 친구랑 싸웠어. 친구랑 싸웠는데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보여.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강점이라 생각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 그림 잘 그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림 잘 그린다 라는 말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목구비를 좀 더 또렷하게 그리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떴을 때 저는 그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나의 자기개발 주제를 먼저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하다가 찾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해보셔도 되는 영역이죠. 해보셔도 되는데 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내가 호기심이 가는 분야, 그다음에 내가 발전하고 싶은 분야, 개선하고 싶은 분야를 중심축으로 두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그다음에 남이 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두고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이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뒀을 때는 그냥 하다 마는 되게 시행착오들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포착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럼 이걸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라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 두 가지를 포착하고 나서 제가 노력했던 것들이랑 그냥 막무가내로 시도했던 것들이랑 재미랑 오래 할 수 있는 지속력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자기계발은 방금 말한 두 가지를 꼭 기록해요. 이게 일기장이나 메모장이나 상관없거든요. 저는 되게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기 아니면 메모장 아니면은 위클리 리뷰라고 주간 피드백하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적는 편이에요. 기록이 어떻게 자기 개발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록은 중요한 자기 인지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씀으로써 나 이런 거에 호기심이 생겼어. 나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걸 배워보고 싶더라 라는 거를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쓰는 주간 회고란이 있어요. 주간 회고에서 일의 능률이나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피드백하는 그런 기록을 하는데 나중에 원하시면 한번 남겨볼게요. 그런 기록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협상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나 협상에 관해서 배워보고 싶더라. 아니면 누가 나한테 협상을 잘한다라고 칭찬해줘서 좋았어. 나 협상에 관해서 더 배워보고 싶어. 라는 식으로 저는 적어요. 일기에도 적고 메모장에도 적고 위클리 리뷰 이런 거에도 꼭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 가는 리스트가 따로 있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록을 통해서 저만의 자기계발 주제를 만드는 거죠. 호기심이 가는 것들, 개선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발전하고 싶은 영역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재밌거든요? 주제를 잡고 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배우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배워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것들을 습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로 기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책이 사실 가장 쉬워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읽기라고 하시면은 그냥 책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독서가 습관인 분들이 대한민국에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책도 좋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갔을 때 호기심이 가는 책들, 그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발전하고 싶은 부분이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가는 책들을 먼저 골라서 쉬운 책을 골라서 연습하다 보면은 굉장히 책 읽기가 습관이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협상에 관련된 책, 종이책 두 가지를 읽고 있고요. 이북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한 책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종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발전하고 싶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거를 종이책으로 읽어요. 왜냐면은 집중을 빡 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키기 쉽거든요. 오디오북도 듣는데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가는 책이 생길 때 들어요. 항상 서점에 가거나 여러 지식들을 훑어볼 수는 없으니까 호기심이 가는 책들은 그때그때 오디오북으로 흡수를 합니다. 특히 에세이나 소설 같은 것도 섭취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오디오북으로 들어요. 요새 이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예스24 연령대별 상위 1% 구매자라서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해 봤는데 예스24 북클럽은 이북 읽기에 나쁘진 않지만 저는 요새 밀리의 서재로 갈아탔어요. 밀리의 서재가 오디오북이 잘 돼 있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다른 것보단 밀리의 서재가 손이 잘 가서 그렇게 종이책으로 발전하고 싶은 부분, 오디오북으로 호기심이 가는 분야를 채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도 아까와 같이 호기심이 가거나 발전하고 싶은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하고 넘어가면 만약에 내가 운동을 꾸준히 못한다? 그 다음에 저처럼 운동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운동을 짝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다 하면은 내가 호기심이 가는 거 모조리 해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걸릴 거예요. 구기 종목을 호기심이 가서 했는데 나는 공으로 하는 건 못하겠다. 그러면은 물에서 하는 거 해보고 물에서 하는 거 못하겠다. 근력 위주의 운동 해보고 이랬을 때 자기에게 맞는 거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운동이 습관이 안 됐다면 재미가 없거나 나에게 맞지 않은 운동이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운동이 아니면 다양하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고 이렇게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자기계발은 이건 수시로 바뀌는 건데 아까 그 리스트들이 있다 했잖아요. 이 리스트들이 있으면 장점이 내 호기심을 쫓는 취미생활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타로카드에 호기심이 생기네? 이래서 타로카드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야매 타로카드를 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원래 저는 소설 쓰기 같은 거는 못 쓰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소설에 흥미가 가네? 이래서 소설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상, 나 명상 한번 해보고 싶네? 이래서 명상도 이렇게 해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쫓는 취미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집에 있을 때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유튜브 보고 뭐 그냥 집 청소하죠. 이런 사람들보다 저는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고 이런 류의 음악을 듣고 여가 생활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빛나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랑 개발하고 있는 분야랑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해 보여서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을 쫓는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완전 생뚱맞은 분야도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실패하는 기분이 든다.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난 이게 진짜 발전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것들은 좀 되는데 난 이게 혼자서 안 돼.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2가지만 추가로 기억하세요. 돈을 쓰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쪽에 호기심이 가고 배우고 싶었는데 주식책을 저 혼자 절대 안 읽더라고요. 집에서 다른 책들은 이렇게 읽어도 주식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포기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독서 모임에 그냥 결제를 하고 읽어야 되는 환경을 만들면 바로 읽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새 플랫폼을 추천해드리면 독서 모임에 뭐 트레바리 아니면 아그리아블 독서 모임 플랫폼 치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스펙업 같이 카페에서 구하는 독서 모임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클래스 101도 좋지만 나 온라인 강의 절대 안 듣더라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가서 듣는 교육 오프라인 교육, 타링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런 거 찾아가지고 돈을 내고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그 분야를 습득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2가지를 계속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서 체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매달 배우는 거를 주제를 정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매달 어떤 거를 배웠는지 스스로 알고 그것도 기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1년 전보다 내가 이런 지식들을 습득해서 이런 부분에서 더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와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내가 어떤 것에 호기심이 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발전하고 싶은지 그것을 포착해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기라도 한다면은 후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확률, 그것을 꾸준히 할 확률이 월등하게 올라갈 거예요. 저는 기록으로 개인이 자기만의 세계를 꺼내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더 관련된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